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리버풀 이적과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 번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리버풀 이렇게 돈 한 번에 많이 써도 되는지, 이거 규정에 걸리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도 지난 시즌 말미에 혹은 이제 비르츠 영입할 때 조사했던 내용으로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리버풀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쓴 돈은 적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 질문 받으면서 좀 명확하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겸 또 컨텐츠도 만들어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돈 얘기 계속 나오면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의 출처는 전부 디애슬레틱의 재정 전문 기자 내지는 리버풀 관련 공신력 높은 기자들, 거기에 리버풀 보드진이 직접 밝힌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이번 시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지난 2달간 3억 파운드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3억 파운드,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올 텐데 5,5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파운드와 원화를 동시에 쓰는 이유는 이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로 기억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금액을 정확히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도 계속해서 파운드 환율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리버풀이 지난 2달 동안 쓴 돈이 3억 파운드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면 단일 시즌에서 이를 초과한 구단은 딱 3번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22-23 시즌 첼시, 23-24 시즌 첼시, 그리고 17-18 시즌 맨시티. 그런데 리버풀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억 파운드를 썼다. 더 금액이 올라갈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사까지 영입했을 때는 4억 파운드의 벽을 넘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들이 지배적입니다. 4억 파운드, 7,389억입니다. 뭐 이 정도의 돈을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 채널이 축구 채널이지 뭐 경제나 주식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쓸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바로 이 규정 때문인데요. 바로 PSR이라는 잉글랜드 내 규정입니다. 사실 잉글랜드 말고도 각 리그에는 재정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이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취지나 그 규정의 어떤 모양 내지는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번 만큼 써라. 돈 막 쓰지 마라. 그 규정의 이름이 잉글랜드는 PSR이라는 규정이고요.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3년 동안 1억 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년 동안 합해서 1900억 이하의 손실을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적 금지 페널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승점 삭감 페널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주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SR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팀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PSR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유소년 투자를 한다든지 여성 축구 투자를 한다든지 자선활동에 돈 쓰는 것들은 PSR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PSR 규정, 법만큼 써라라는 규정 때문에 뭐 구단주가 지구를 살 만큼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거죠. 결국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 구단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이렇게 돈 많이 쓰니까 저거 PSR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이죠. 그런데 이 리버풀이 재정적으로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리버풀이 거둔 수많은 수입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지난 시즌에 했죠. 이걸로 1억 7,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3,231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뭐 중계료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복귀, 이것도 8,400만 파운드입니다. 리버풀이
23-24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파리에게 져서 탈락하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복귀해서 16강까지는 갔었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551억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안필드의 증축이 성공이 됐다는 겁니다. 안필드가 증축에 성공하면서 수용 인원이 6만 1000명이 됐대요. 그러면 이 경기마다 티켓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안필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보장된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증축이 완료되면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걸 이해할 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수익,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적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잡히고 안 나가는 게 잡히고 이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축이 완료가 되면 장부상으로 나가는 것들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PSR 규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필드 중축이 완료된 그 시점부터 비용은 나가던 게 없어졌고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버풀이 이번 시즌 역대급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23-24 시즌 6억 1,4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매출은 리버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버풀 구단이 역대 거뒀던 매출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인데요. 충격적이게도 24-25 시즌은 이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리버풀의 재정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7억 파운드,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이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부문들을 한번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바로 사상 처음으로 상업 매출 부분에서는 맨유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를 판매해서 생기는 매출이 있을 테고, 입장료 매출이 있을 때고, 또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리버풀의 굿즈도 팔고 리버풀 유니폼에 스폰서십 계약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맨유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맨유라는 구단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구단입니다. 인기로 따졌을 때는 정말 여러 국가에서 많은 서포팅을 받고 있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이 상업 매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팀이었는데요. 그 상업 매출을 리버풀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 상업 수익을 한번 볼게요. 일단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업 수익 부분은 맨시티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이번에 맨유를 역전하면서 2위가 됐습니다. 이 상업 수익은 주로 어디서 늘어나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폰서 계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연간 5천만 파운드.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원래 리버풀이랑 많이 했었고, 또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 가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리버풀의 공식 영상들 보면 스탠다드 차타드 로고가 걸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에서도 노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리버풀이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가로 저 금액을 수령하는 거고요. 또 악사 트레이닝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리버풀 공식 유튜브 영상 보면은 선수들이 거기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훈련하는 영상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트레이닝 센터의 네이밍, 그러니까 뭐 그냥 리버풀의 트레이닝 센터라고 할 수 있지만 악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 키트들까지 해서 연간 2천만 파운드 리버풀이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익스피디아, 칼스버그, EA 스포츠, 니베아 등등 여러 가지 스폰서들이 붙으면서 리버풀의 상업 수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상업 수익이라는 건 결국 이 구단의 인기와도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의 인기 내지는 리버풀이 계속 대회에서 거두는 그런 성적들, 그리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데려오는 또 슈퍼스타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결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수익은 PSR이라는 규정에서 절대적입니다. 즉 자신들이 무언가를 팔아서 버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구단주의 지갑을 까서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아주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자금 운영 같은 것들 있습니다. 안필드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대여를 해주는데요. 6월 달에 5번의 음악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여료를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이 아디다스와의 새로운 유니폼 계약이 8월 1일에 시작됩니다. 당연히 그 유니폼의 스폰서는 리버풀에게 연간 얼마씩 지불하고요. 또 그 스폰서 수익의 구조는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그만큼 경기 수가 늘어나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노출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높은 성적을 거둘수록, 큰 대회에 나갈수록 스폰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요. 리버풀은 현재 성적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로부터 많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비르츠나 에키티케 같이 거액의 돈을 들인 선수들은 분할 납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 지출에 대한 자금 운영도 잘하고 있는 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버풀은 벌어들이는 것, 그리고 쓰는 것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료 부채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수를 데려올 때 당장 일시불로 지불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비율의 선수들을 할부로 지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흔히 이적료 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리버풀은 이적료 부채도 다른 팀에 비해 훨씬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동안 쓴 돈이 되게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대 이적 시장에 큰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할부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고요. 2024년 12월 기준 이적료 부채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맨유는 3억 파운드, 토트넘은 2억 6,800만 파운드, 아스날은 2억 2,900만 파운드, 그에 반해 리버풀은 7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메가 클럽들보다는 이적료 부채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팀의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보다 높은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1팀이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거두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적료 부채가 적다. 이 이유가 리버풀이 대부분 선수를 영입할 때 일시불로 영입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현금을 쓰는 빈도가 높았고, 그래서 이런 이적료 부채가 적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PS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구매에 너무 가려져서 그렇지 판매도 꽤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루이스 디아스의 판매 7,500만 유로인데 파운드로 환산하면 6,560만 유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적료가 회계상으로는 삼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선수를 뭐 1억 원에 사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선수한테 5년 계약을 하면 이제 장부상으로는 1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 리버풀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3년간의 이적료는 소진된 것으로 치고 그 2년간 남은 돈과 디아스 판매 금액을 크로스 시켰을 때 4,810만 파운드의 이익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 선수를 데려올 때 1,000억에 샀는데 800억에 팔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는 맞잖아요. 200억 손해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선수로 뛴 거는 그냥 소비된 것으로 치고 그 남은 기간하고 지금 당장 파는 800억하고 크로스 시켰을 때는 플러스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콴사 같은 선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너무 좋죠. 콴사는 리버풀의 성골 유스 출신이라 이 선수를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콴사를 판매한 게 거의 순수 이익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또 아놀드 팔 때도 자유계약인 것 같지만 클럽 월드컵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일찍 데려가면서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립스, 켈러 같은 자잘한 매각까지 포함을 했을 때 리버풀이 9,95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1억 파운드 정도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 1,847억이고요. 일단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판매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판매는 즉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적료는 계약 기간별로 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료는 이제 어떤 선수를 사오고 나서 그 계약 기간만큼 나눠서 이 장부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판매는 지금 딱 팔면은 그 돈이 띠링 플러스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즉각적인 타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이 선수를 나중에 봤을 때 1000억으로 사왔는데 800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제 손해는 맞겠죠. 하지만 이 장부상으로는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부상으로 타격이 줄어든다는 게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리버풀이 한 시즌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이 PSR에는 안 걸릴 수 있겠다. 뭐 당장 주머니에서 얼마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거는 이 영상의 주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영입은 실질적으로 돈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삭을 1억 5천만 파운드에 영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5-26 시즌에는 4,340만 파운드, 우리 돈 801억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임금까지 대략적으로 포함해서 나온 수치고요. 26-27 시즌부터는 5,300만 파운드, 우리 돈 979억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25-26하고 26-27 왜 금액이 다른가? 이삭이 1년 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25-26에는 뭐 8월부터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년 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이삭을 데려온다. 그럼 이적료 띡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적료 임금 다 합해서 한 시즌에 이삭만으로 한 97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급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리버풀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근 5년의 이적을 한 시즌에 몰빵한 느낌까지 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리고 많은 돈을 썼는데 이 선수들한테 당장 1년치 급여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10개월, 11개월치 비용이 나가는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26-27로 들어가면은 비르츠, 프림퐁, 케르케즈, 에키티케 다 이제 풀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12개월로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 리버풀이 연간 1억 900만 파운드, 우리 돈 2013억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선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만약에 리버풀에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로 합류한다고 했을 때는 연간 약 1억 6,200만 파운드, 우리 돈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삭을 1년 동안 굴리는 것만으로도 900억 후반대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을 이런 금액으로 데려와서 추가했을 때는 1년에 1,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리버풀에겐 높은 비용으로 평가된다고 현지 측 재정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영입하는 거, 이게 이삭만 영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르츠, 에키티케, 프림퐁, 케르케즈까지 산 상태에서 이삭을 영입하는 건 아예 의미 자체가 다르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삭을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거 리버풀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거. 일단 지금까지 이삭 영입한 이전까지는 25-26 회계 연도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루이스 디아스 팔고, 켈러 팔고, 콴사 팔고 뭐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단 플러스다. 그런데 이삭이 영입되고 또 다른 선수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영입할 그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음 시즌에는. 그럴 때는 또 고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그 예시를 하나 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살라 반다이크의 계약 만료를 얘기합니다. 살라 반다이크가 2년 재계약했기 때문에 그 재계약이 끝나면 가장 고주급자 2명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추가로 계약 연장을 안 한다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윈 누네스의 판매 역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찍먹아, 다 알겠는데 정보량이 너무 많다. 좀 쉽게 설명해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이번 시즌에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PSR, 이 규정이 가장 중요한 거요. 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3년 동안 묶어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지난 2시즌 동안 리그 우승도 있었고요. 역대 매출 최고치를 2번 빵빵 터뜨렸습니다. 23, 24가 최고치였는데 24, 25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시기가 겹친 거죠. 그 다음에 뭐 챔피언스 리그 나갔고 유로파 나갔고 마침 또 안필드 중축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고 돈 쓸 일은 줄었습니다. 게다가 24, 25 시즌엔 선수 영입에 돈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선수 사는 건 나눠서 파는 건 바로 반영됩니다. 디아스, 콴사, 아놀드, 켈러를 판 돈은 당장 반영이 되고 비르츠, 에키티케, 프림퐁, 케르케즈 이런 선수들을 산 비용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반영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리버풀이 여태까지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동안에 돈을 안 쓴 기간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런 호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돈을 한 번에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삭에 추가적으로 돈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영입한 이유가 리버풀에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리버풀은 이 선수들을 뭐 1, 2년 쓰려고 데려온 거 아니겠죠. 3, 4년 내지는 4, 5년 보고 다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나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영입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왔는데 리그 적응 못해서 더럽게 못한다든지 뭐 진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선수 한 명을 굴리는데 드는 돈들이 계속해서 많고 그 돈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이 선수들을 4, 5년 쓸 거로 예상하고 산 거기 때문에 4, 5년 동안 획기적인 영입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비싸게 산 선수들을 팔아야 뭐 그 대체자를 영입할 수 있는데 워낙에 비싼 돈을 주고 영입했다 보니까 리버풀도 회수하고 싶을 것이고 거기서는 매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행위에는 장점과 단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거고요. 리버풀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여러 선수를 영입한 만큼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합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돈 잘 벌었던 시기가 최근이었고 돈 안 썼던 시기가 최근이었다. 그게 겹쳐서 이번에 돈을 많이 썼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쓰는 거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다. 결국 영입한 선수들은 성공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거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